자, 62페이지에 18번 외익상근이에요. 외익상근. 앞에 내익상근 했듯이 얘는 마찬가지로 같은 익상인데 좀 더 바깥쪽에 있어. 그래서 가쪽 날개근이라고 불러요. 신용어로는. 자, 그림을 보시면 얘는 이제 약간 바깥쪽에 붙었죠. 앞에 그 가보세요. 앞에 내익상근에 보면 표가 납니다. 60페이지에 B 그림을 보면 코 쪽이죠. 코 쪽. 코의 안쪽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코의 안쪽. 코의 안쪽에 가깝게 붙은 게 내측이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바깥쪽에 있는 걸 외익상근이라 바라보는 겁니다. 관점을 그렇게 보고 내익상근, 외익상근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붙었는지 기시전기나 뭐 신경작용 뭐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올려놨죠.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그래도 40시간 넘는 시간에 가르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따로 그거는 정리를 해갖고 올려놓은 거예요. 다 보고 오래 해서 다 보고 왔다, 그죠? 자, 그림을 63페이지에 보면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X표가. 섬유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상부 섬유와 하부 섬유가 있는데 상부 섬유에 포인트가 하나 있고 밑에 하부 섬유에 포인트가 하나 있죠. 상부 섬유는 어디에 붙어요? 디스크에 붙어요. 특관절에 디스크. 특관절에 디스크가 있다. 그 디스크에 붙고 하나는 어디에 붙습니까? 하나는 이 아래턱의 요 목이라 그러죠. 여기는 경이라 그래. 요 동그란 걸 머리라 그러겠죠. 그래서 머리가 있고 목이 있는데 목에 붙어. 그래서 턱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입을 벌릴 때 얘가 살짝 당겨줘야 돼요. 벌어지겠죠. 왜냐면 안 당기고 그러면 어때요? 이 턱관절을 벗어나 버릴 거냐. 굴러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근육이 살짝 앞으로 당겨줘야 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이 고장하고 못 당기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그리고 이런 근육들이 고장나면 나중에 턱관절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턱관절이 고장 난다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위에 섬유가 어때요? 디스크를 잡고 당겨줘야 돼. 그럼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주겠죠. 빠져줄 때 얘가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안 빠지고 얘만 또 이렇게 가면 어때요? 디스크 자체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상부 섬유가 디스크를 당겨주면 하부 섬유가 턱관절 아래 턱뼈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 근데 이게 만약에 굳어버려갖고 문제가 됐거나 안 좋아지면 어때요? 턱관절 자체에 손상이 오겠죠. 그래서 이 외익상근 관리도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 턱관절 관점에서. 그리고 전신의 피로는 턱관절하고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턱관절이 피곤하고 고장나다면 온몸이 이제 거의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건을 배우게 되면 교건을 마지막 피로 근육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건만 그래도 풀어줘도 어때요? 말은 할 수 있고 밥은 먹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어때요? 말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죠. 그게 마지막 피로라. 그 단계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쉬어야 돼. 밥도 안 먹고 쉬어야 돼. 그리고 잠자고 나면 어때요? 배도 고프고 말도 좀 하고 싶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너무 피곤할 때는 교건을 풀면서 턱관절을 풀고 최대한 쉬어줘야 돼. 쉬어줘야 돼. 자, 그림에 보니까 통증이 어디로 가요? 포인트에는 없는데 부착 지점으로 가죠. 부착 지점으로. 어디? 턱관절 쪽으로 통증이 가고 코 쪽으로 통증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안쪽으로 붙는 거죠. 안쪽으로. 그래서 코의 요 바깥쪽에 콧구멍에 약간 바깥쪽에 붙으면 외익상근, 내익상근. 요 안쪽에 붙으면 내익상근, 바깥쪽에 붙으면 외익상근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 안쪽의 구조물. 이게 앞쪽에서 보면 코에 구멍이 있죠. 이렇게 코에 구멍이 있죠. 이게 안에서 보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물의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 이렇게. 자, 이 부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말풍선 안에 보시면 1번 턱관절과 금방 턱관절이 아프다고 했죠. 턱관절과 상악동 부위의 통증을 방사하며 특히 턱관절의 통증을 인해서 관절염으로 쉽게 오진한다고 했죠. 그래서 턱관절 관절염으로 오진하는데 심해지면 나중에 턱관절염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변해요. 그리고 상악동이 뭐예요? 상악동. 아까 했듯이 여기 사람 몸 안에 보면 이제 뼈 안에 이제 동굴 있죠. 동굴.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텅 빈 공간. 그게 이제 상악동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느 부위에 있으면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부르겠죠. 그죠? 얘는
위턱에 있으니까 이 동굴을 위턱, 그죠? 굴이라 불러. 신용어로는 동굴이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 어때요? 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코맹맹이 소리 내고 막 그런 애교 부리는 콧소리는 뭐예요? 콧소리가 이 상악도에서 울림을 만들어내는, 여기서 울리는 거예요. 뭐 두성이 있다 하고, 그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행경막에서 복식이죠. 배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거. 가성은 뭐예요? 제가 행경막을 딱 등을 굽어가지고 행경막을 오서게 만들면 지금 가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성으로.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가성은 목이 한번 픽하고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노래 부를 때도 마찬가지. 복식으로 잘하다가 자기가 피곤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행경막을 닫아버리고 말을 하면 목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경막을 열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부 흉추를 신전시켜주면 행경막이 가장 수축 잘하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행경막에다 주면 어때요? 행경막이 울림을 주면서 말을 이렇게 뻗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위로 하게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부가 걸리니까 여기도 말을 하면서 여기로 울림을 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좀 말이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면 지금 머리가 울리죠.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울림이 지금 머리에서 울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목도 아니고 소리를 여기서 울림을 줘갖고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으로 가면 목에서 지금 칼칼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등을 펴가지고 더 행경막에 힘을 잘 쏠게 만들면 지금 소리는 여기서 울려서 나가는 거예요. 소리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자, 통증의 원인 가해성의 원인을 보면 1번에 보면 흉쇄유돌근의 위성TP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승모근의 상부섬유 등에 의해서 위성통증. 그러니까 흉쇄유돌근하고 승모근이 안 좋으면 특관절이 안 좋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특관절의 축은 어디죠? 경추 1, 2번이죠. 왜냐면 내가 말을 할 때 위턱과 아래턱이 열리는데 위턱을 여는 게 뭐예요? 구두화근을 비롯한 1번, 2번이 들어줘야 말을 하겠죠. 이때 흉쇄유돌근도 유황돌이 붙어서 도와주고 승모근도 상한선에 붙어가지고 선이 두 개인데 뒤통수에 상한선에 붙어가고 잡아 당겨주고 방긋 끝도 붙어갖고 당겨주고 판상근 같은 경우도 두 판상근이 도와줘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이 1, 2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근육들이 안 좋으면 특관절에 가부가 걸리겠네요. 그죠?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로 하고 이런 근육들이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야 최대한 최소한의 힘을 쓰면서 말을 하고 피로가 누적이 적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습관적으로 습관적인 이갈이가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그러니까 외익상근, 내익상근이 안 좋으면 이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는 거야? 전돌. 앞으로 내밀어서 씹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갈고 있는 거예요, 이빨을. 그래서 이 외익상근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빨을 많이 가요. 이빨. 그럼 외익상근을 치료해주면 이빨을 안 갈 수도 있겠네요. 코를 안 골게 하려면 이복근을 중심으로 풀어주고, 이갈이를 멈추게 하려면 외익상근을 중심으로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가족들의 증상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이 공부가 얼마나 필요한 공부가 되겠어요, 그죠? 내 남편이 이를 걸고 코까지 잘 본다면 어때요? 이거 공부해서 고쳐주고 싶겠죠? 평생을 참고 살아야 되니까, 평생을. 이제 그것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고치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음식을 씹어 먹는 경우에 편측의 근육이 가소형이 되면서 손상을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씹어 먹어야 돼. 양쪽으로.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지만 씹을 때도 골고루 내 특관절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 이빨이 안 좋네, 썩어서 아프네, 그럼 왼쪽만 써야죠. 빨리 고쳐야 돼. 근데 이빨이 하나 빠져가지고 그걸 치료를 안 했네. 그 틈 사이가 벌어져갖고 씹으면, 딱딱한 걸 씹으면 흔들리니까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안 씹는다. 그럼 또 문제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이 공부하기 전에 이빨을 뽑았는데 그걸 안 넣은 거야. 안 심은 거지. 그래서 그 틈이 가까워지면서 했는데 그래도 약간 떨어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약해. 그래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쪽이 안 좋아지더라고. 여기도 안 좋아지고, 안 쓰는 쪽도 약해져서 안 좋고, 여기는 많이 써서 안 좋아지고.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상담을 해도 내 생각에는 그냥 그걸 메꾸면 될 것 같은데
뭔가를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건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치과를 갔는데 물어보니까 이거 크라운을 하면 된다는 거야. 크라운이 뭔지 알아요? 나이 들면 다 알아요. 젊을 때 몰라. 때우는 것까지 알잖아. 크라운은 뭐냐면 이빨을 이제 많이 썩었을 때 뽑지는 안 하고 뽑기 전 단계 깎아내고 썩은 거 다 깎아내고 조금 남겨놓고 거기다 씌우는 거. 왕관 씌운다 해갖고 크라운이야. 왕관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크라운을 해봤는데 이제 하여간 깜짝 놀랐어요. 이빨을 한 50불 이상 깎아내버리는 거야. 와 이거 하려고 내가 그 생피를 다 깎는데 보고 이빨 깎아놓고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금이빨로 그걸 딱 크라운을 딱 씌우고 나니까 이제 거리를 이빨을 좀 더 크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틈은 메꿔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빨 씹는 건 엄청 좋아졌어. 안전성 있고 좋고. 그랬더니 이 문제는 해결했는데 치과에 그걸 보면서 아 이빨 관리를 진짜 엄청 잘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린 애들, 애기들 성인이 되기까지 이빨 관리를 잘해줘갖고 이빨 관련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줘야겠구나. 나중에 제가 이 강의를 국민에게 할 때는 어떻게 100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뭐겠어요? 이런 모든 얘기를 다 해가지고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부모가 물려준 몸을 진짜 손상 없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도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해야 내 몸을 안 망가뜨리고 귀하게 쓰면서 부모가 물려준 몸을 잘 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빨에 관련된 거, 귀와 관련된 거, 코와 관련된 거, 눈과 관련된 거, 전신의 관절과 관련된 거, 오장육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겠죠.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내가 볼 때는 온 국민이 알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어때요? 다른 나라보다 몸을 잘 쓰고 머리도 잘 돌아오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계에 나와서 잘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공부가 빨리 퍼지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세계 1등이 될 거예요. 나중에. 예.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하악골을 전도를 해갖고 선풍에 바람 쐬는 거 어릴 때 이런 거 해봤죠? 선풍에 뭐 소리가 울리니까 그 소리가 신기하고 그리고 더우니까 왜 혀가 빨리 식잖아. 심장의 열은 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혀가 식으면 심장의 열이 빨리 식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면서 바람을 혀로도 식히고 온몸으로 식히는 거야. 그 강아지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강아지는 어때요? 더우면 혀를 내밀고 혀로 열을 식히잖아요. 그죠? 나머지 털이 다 덮여있으니까 식힐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식혀? 혀가 제일 이제 혈류가 피부가 가장 노출이 심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침이 증발되면서 열을 식히고 혀를 공기에 노출시켜갖고 열을 식히잖아요. 그래서 걔는 혀로 이제 열을 식힌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도 어릴 때 남의 의식 신경 안 쓸 때는 어때요?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 어때요? 선풍기 앞에서 혀를 내밀고 혀로 열을 식히면서 소리가 재밌으니까 소리 내면서 놀잖아요. 그 앞에서. 그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 외액상근이 짧아져갖고 수축하고 있었는데 냉기가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혀는 피가 많아서 천천히 식는데 외액상근은 늦게 식으니까 빨리 식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도 아니지만 그게 외액상근에 문제를 주면서 나중에 특관절의 소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습관들이.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비염이나 비색, 코가 막히는 거 있죠. 염증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문제인데 이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때요? 입으로 호흡을 하겠죠. 그럼 약간 입을 벌리고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외액상근이 항상 단축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얘의 문제도 뭐예요? 내가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자세가 나쁘면 여기에 아까 동굴이 있댔죠. 얼굴에. 그런 동굴에 뭔가 차는 거예요. 물이 차는 거예요. 무슨 물이 차겠죠. 무슨 액체가. 근데 이거를 등을 펴고 턱을 당기고 바르게 있으면 얘는 저절로 빠져가는 동굴의 시스템이야. 등이 구부정해지고 라운드세가 일자목이 되고 역시자 되면 요 안에 찰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동굴이란 말이야. 비염 고치는 방법은 등을 펴고 자세를 바로 하고 턱을 당기면 돼. 그러면 얘는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저절로 빠지는 구조로 갔단 말이에요. 비염 고치는 거 아주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비염을 코만 보니까 못 고치는 거야. 수술하고 뭐 빼내도 충농증이라고 코에 있는 걸 빼내도 또 차죠. 왜? 원인이 남아있으니까. 원인은 이거예요. 이거. 요것만 좋아지게 하면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도 코가 맹맹해지죠. 엎드리면 가장 빠르게 그 동굴 안에 뭐가 차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안 차게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사람들은
비염에 엄청난 연구와 수술과 시술과 뭐가 나와 있죠. 근육과 깊어지면 얼마나 많은 효율성이 생기고 쓸데없는 소비가 사라지겠어요, 그죠? 그 노력이 다른 데로 가겠죠. 더 좋은 쪽으로. 얼마나 많이 좋아지겠습니까?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신체의 구조적인 불균형과 관련되어진 하지 길이 불일치, 편적 골반의 크기가 작은 것 이런 것도요. 체형이 틀어졌다는 거죠. 체형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갔다 그러면 체형이 틀어져서 내려가면 어때요? 이렇게 틀어지면서 고개는 흉추는 이렇게 틀어졌다면 경추는 이렇게 틀어진댔죠. 그리고 턱은 어떻게 됐죠? 얘가 떨어진다 했잖아.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이나 어느 쪽이나 한쪽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형의 문제. 모든 질환의 제일 기본은 체형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체형. 바른 체형이 되면 근육의 과부하가 안 걸려. 그리고 무게 중력 중심상에서 어때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떨어지는 걸 잡을 필요가 없죠. 내 몸에 가장 최소의 힘을 쓰면서 가장 효율적인 몸을 만드는 거야.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가장 좋은 차. 연비가 좋을수록 비싸죠. 내 몸값이 비싸죠. 등이 굽은 사람일수록 나의 연봉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등이 펴져 있고 자세가 좋은 사람은 연봉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연봉이 높아지면 등을 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잘하는 몸이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몸이니까. 근데 이런 몸은 어때요? 뭐 좀 일하다 그러면 피곤해갖고 이미 내가 떨어지는 몸을 맨날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어때요? 이미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 하자 그러면 게으른 것처럼 일을 하게 되고 아이고 이러면서 벌써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데리고 쓰겠어요? 그죠?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몸을 가장 효율적인 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외액상은 이렇게까지 할게요.